네, 일본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한일 양국의 갈등은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불이익이 더 큰 우리 정부는 미국의 역할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오늘 무슨 날벼락입니까? 미국의 도움은커녕 트럼프 대통령이 WTO 개도국제 발언을 해서 한국을 좀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미국의 속내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송주영 기자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자, WTO 개도국 제외, 앞서 리포트도 봤지만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주세요. 네, 저희 나라가 WTO에서 개도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희 경제력 등을 생각해서 선진국 범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래야 본인 미국이 더 피해를 덜 본다는 주장이죠. 우리는 특혜를 좀 덜 보게 되고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송 기자,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은 엎친 데 이제 덮친 격이 됐는데 이 두 사안에 대한 미국의 태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 내세운 캠페인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우선주의인데요. 아메리카 포스트. 그렇죠. 네. 기업가 출신답게 통상 분야에서는 특히 철저히 이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WTO 개도국 제외 발언도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네.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 미국 우선주의가 지금 깔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일본이 지난 1일 수출 규제 조치를 하고 4일 실행을 했습니다. 네. 그로부터 이제 한 달 가까이 됐는데요. 그렇죠. 미국은 이제 한일 양국이 먼저 해결해라. 미국은 자국에 불이익이 생기면 움직이겠다. 지금까지 이런 기조를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 아직까지는 미국에 피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입각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예. 앞서 리포트에서 보면 말이죠. 한일 의원들이 이제 설전을 벌일 때 미국 의원들은 그 사이에 껴가지고 이제 언급을 좀 안 하려고 그래요.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저희가 미국의 반응이나 태도를 해석할 때 염두에 둬야 될 개념이 있는데요. 네. 바로 중재냐, 관여냐의 개념입니다. 예. 미국은 이제 일관되게 중재 역할은 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한국이냐 일본이냐 누구 편도 들어주지 않겠다. 예.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가 미국에 협조 요청하기 위해서 방미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이때 사실은 미국이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 한미일 의원회의 때도 미국은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회의에 참석한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MBN과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예.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일본 간의 이런 수출 규제 문제로 인한 갈등에 대해서 한쪽의 입장을 편을 들기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한일 간의 무역 문제는 끼어들지 않겠다. 한마디로 이거네요. 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다만 이제 관여는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관여는 하겠다. 네. 그 이유는 이제 한국과 미국, 일본이 경제뿐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도 엮여 있고 네.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야 하는 입장에서 한미일 동맹이 깨지면 불이익이 온다는 판단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하겠다. 일종의 위기 관리 정도는 하겠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단 말이죠. 미국이 일본 수출 규제 부정적 영향에 공감했다. 이런 발언들도 좀 구분을 좀 해서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미국에서 유명희 산자부 본부장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발언들이 이제 들리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미국이 우리를 뭔가 도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좀 구분을 해야 합니다. 네. 먼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귀국 당시 발언 두 개를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미국 업계들부터도 당장 그 일본의 수입 규제 조치로 인한 영향이 미국의 업계에게도 분명히 이 체감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보였고요. 향후 미국의 좀 더 구체적인 조치나 이런 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그 미국 정부가 이번에 인식을 충분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그 얘기를 하면서 논의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정확하게는 미국 정부가 아닌 산업계 공감을 첫 번째 발언에서 했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 정부가 공감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중재 같은 적극적 역할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일 대표 간이 WTO 일반 이사회에서 설전을 벌일 때 사실 저희는 미국이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 얘기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 WTO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관여를 하겠다는 겁니까? 얼핏 생각해서는 감이 잘 안 와요. 네,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예.
보이시는 그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의원회의 모습인데요. 네, 김세연, 이수혁 의원도 보이고. 네, 그죠? 이상돈 의원 네. 보이는데요. 공간이 매우 작을 뿐 아니라 이제 탁자도 협소합니다. 네. 상대방을 바로 앞에 두고 이제 회의를 하게 꾸려져 있는데요. 보통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입장 차이를 좁히려고 할 때 마지막에 모이는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요? 의회 어딘가 있나 보죠? 네. 이제 미국이 한일 양국의 냉기류를 고려해서 격앙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는 목적으로 저 장소를 선택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딱 미국의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화의 판을 만들어 줄 테니 알아서 해결하라는 건데요. 미국이 다음 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그러니까 ARF에서 한미일 장관회담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자리 정도는 만들어 줄 수 있지만 뭐 중재하거나 그런 거는 하진 않겠다. 네. 자, 결국 일본 수출 규제 조치든 WTO 개도국 제외 위기든 그 해결책은 우리 정부 스스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냉정한 국제사회 현실에서 미국에 기대지 않고 우리 정부가 어떤 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문재인 대통령이 또 외교 시험대에 오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추적 송지영 기자였습니다.